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 중에 부인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과 부인권, 파산관제인의 조사 방법 및 조사 자료. 파산관제인은 망인의 상속재산 및 세금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 파산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청인과 면담 및 파산 선고 시 신청인에게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상속재산 파산 신청 후 파산관제인과 면담 과정에서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발각되어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받으면 그 뒤로 파산관제인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이 파산 신청 사건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하여 파산관제인에게 설명 요청에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이지만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파산관제인 등의 설명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파산관제인은 법 321조, 제법 658조가 규정하는 설명 의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에게 파산관제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 집회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321조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58조죠. 설명의무 위반죄입니다. 또한 파산관제인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피상속인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상황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제도는 망인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단 사망 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사망일이 속한 날이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부모,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 상순위, 3순위,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는 망인이 사학연금 가입 여부와 급여 지급 여부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인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관계,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 주체. 상속재산 파산의 채무자는 상속재산 그 자체라고 해석되죠.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자연이나 법인과 달리 채무자 자신이 파산재단 귀속재산에 관하여 사행이나 편파행위를 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 등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 개시 전후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400조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있은 경우에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부인권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에 부인 대상인 행위 주체는 상속 개시 전은 피상속인, 상속 개시 후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입니다. 준용규정 법 제400조는 부인이 개별적 성립요건을 정한 39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을 정한 392조, 어음지급의 예외를 정한 393조,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의 상대방의 지위에 관한 398조 및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의 상대방의 채권의 부여에 관한 법 399조에 대해서만 피상속이나 상속인 등의 상속재산에 관한 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의 부인, 집행행위 부인의 준용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인이 상대방에 대한 변제,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가 부인된 때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부인된 행위 상대방에게 그 권리 가액에 따라 자녀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법 402조. 파산자에 대한 권리자에 대해서 보면 자녀재산을 파산채권자인 수유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수유자는 피상속인 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익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수유자보다 부인이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 절차 내 당사자의 지위.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속재산 파산에서 부인권 행사와 관련해서 최근의 흐름은 상속재산 파산의 어떤 부인권 행사가 염려돼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는 것보다 민법상의 임의변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사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상속재산 망인의 금융거래 내역 같은 거를 들춰보다 보면 직계가족, 주로 이제 상속인이겠죠. 에게 이제 좀 뭔가 좀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증여를 한다거나 집을 사주거나 집을 사주는데 보탰거나 이런 행위가 지금 드러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상속재산 파산보다는 민법상의 임의변제 절차가 상속인들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민법상 임의 절차에서는 부인권 행사를 할 당사자가 없죠. 유리한 그런 케이스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절차 내 당사자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지위는 어떤가?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 및 상속인이 파산 절차가 병존하는 경우에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와 상속인이 파산 절차의 쌍방에 대해서 파산 채권자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 및 상속인이 파산 절차가 병존하는 경우에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와 상속인이 파산 절차의 쌍방에 파산 채권을 참가할 수 있습니다. 435조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와 상속인이 파산 절차가 병존하는 경우에 두 개의 파산재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 435조는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 채권자의 지위에 서는 상속채권자와 수유자가 상속인이 파산 절차에서 어떠한 지위에 서는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상속재산 및 상속인이 각 파산 절차에서 그 채권액이 전액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의 기준시는 원칙대로 각각의 파산 절차의 개시 시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파산 배당이 있은 뒤에 상속인에 대해서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파산 절차에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파산 채권의 액은 당해 파산 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일부 변제가 된 뒤에 상속재산 파산에서 행사할 수 있는 파산 채권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 채권자는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이지만 그 둘 중 상속채권자가 수유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양자의 우열관계는 첫째,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믿고 대가를 공유한 자이고 변제를 받지 못하면 손실 있게 받는 데 반하여 수유자는 피상속인 일방적인 행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 자이고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이익을 얻지 못한 것에 불과하겠죠. 둘째, 양자를 동순위로 취급하면 피상속인 상속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유증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먼저 상속채권자한테 다 변제를 하고 남은 게 있으면 수유자한테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속인의 지위.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존재한 권리 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혼동에 의한 소멸을 인정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실제로 변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의 결과 소멸하게 되고 상속채권자는 수유자에 비해서 현저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겠죠. 반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우선하여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채무재생법이 상속채권자, 수유자, 상속인, 상속인 고유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 형평을 도모하면서 상속재산을 청산할 목적에서 상속재산이 파산들을 인정한 취지에 명백히 반합니다. 그래서 법 437조는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진 권리는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고 상속채권자와 동일하게 상속재산 파산재단에 대해서 그 채권의 성격에 따라 파산채권자 또는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법 437조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으로부터 지출을 한 때는 상속재산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상한에 대해서도 상속채권자가 동일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의 지위.
상속채권자, 수유자는 상속재산 및 상속인이 양쪽에 대해서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양쪽의 파산 절차에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도 책임재산을 구성한다. 435조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438조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소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채권자는 그 파산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을 충당할 수는 없고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38조. 상속재산 파산에서 상속인이 채권자가 배제되는 이유에 대해서 통설은 상속인이 채권자는 본래는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도 충분히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채권자에게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와의 공평을 잃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수유자 간의 공평, 후자가 전제에 우선한다는 가치 판단이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 파산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파산 폐지 신청. 채무자회생법 539조 2항은 구파산법에서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합의에 의한 동의 폐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 동의 파산 폐지 신청을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간의 분쟁이 생긴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신청이 요구되는 주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모든 파산채권자가 파산 절차의 폐지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일부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파산 절차를 계속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총 파산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는 것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폐지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채무부담 및 이행에 대해서 하객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소재불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전원의 신청을 요구하는 것을 실제 권하는 점을 야기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상속재산 파산, 부인권 행사하고 상속채권자들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문제되는 재산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독립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